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패션 세계 유일 패션 프리스트 김홍계. 오늘은 뭡니까? 향에 대한 얘기들을. 냄새, 향. 그렇죠. 20, 30대 여성들이 예, 자기만의 냄새를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향수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화장품들의 카테고리에서 끼케야 5%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 19%까지 올라왔어요. 향수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요번에 무슨 보고서를 봤더니 2025년에 추정 매출이 9천억입니다. 특히 니치 향수. 원래 향수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샤넬 넘버 5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얘기하고 대형 패션 하우스에서 함께 만들어낸 향수를 기억하잖아요. 일종의 찌개다시처럼 그치, 그렇죠. 따라 나오는 건데. 사실 그 표현도 맞죠. 좋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어느 누구와도 환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그 모았, 이걸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한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 발견한 게 비가시적인 이 향이라는 요소입니다. 요즘 세대는 386 세대처럼 네. 이념의 세례를 받았다거나 네. 아니면 봉건적인 가족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대거나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빈 공간을 자기가 어떤 사람이 드러내려고 하는, 특히나 20, 30대 여성에서 그렇죠. 강하더라. 그러니까 정체성 소비거든요. 정체성 소비, 아이덴티티를 살려고 어떤 소비를 하는 거죠. 요즘 놀랐던 게 저만 해도 이런 식의 발언을 안 한 거예요. 가령 우리 세대는 바다에 가서 저녁이면 음악 들으면서 쉬었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요즘 세대는 아이팟을 꽂고 걸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초고도의 브랜드 사회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만. 정체성 소비야. 굉장히 멋진 담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거 되게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여성들에서 먼저 일어나고, 네, 더 일어난다. 이 세대가 정치적으로도 가장 진보적인 여성 세대예요. 맞아요. 그런데 냄새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게 된 거 아니에요. 입생로랑 향수를 갔는데 최근 나온 까만색 보틀에 담긴 향수를 줬어요. 근데 입생로랑 옴므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자용이라는 이건 뜻인데. 뭘까요? 대형 하우스에서는 향을 만들 때 젠더화한 거예요. 지금 MZ 아이들이 좋아하는 니치 향수들, 이거는 젠더리스예요. 이 젠더의 나 구별을 받아들이기 두지 힘든데 않아요. 이거. 상관없이 쓸 수 있고. 나 받아들이기 힘들어. 나. 그래요? 남자들로부터 나는 냄새 있죠. 그 여자들로부터 나는 냄새가 있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향이란 건 어떤 특정한 기억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있죠. 화살 같은 것 같아요. 있지. 그게 왜냐하면 이 후각세포가 관장하는 후각 신경구가요, 기억이란 걸 관장하는 편도체랑 딱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향이 발산하는 어떤 기억의 지점, 이런 거에 빠져들었었던 한 창립자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새로운 향수. 네, 벤 고엘 니치 향수의 오케이. 이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됐어요. 이제는 혼자서 실험실에서 갇혀갖고 쪼작쪼작하면서 향수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시작했는데. 네, 그렇게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커서 스페인의 루이비통이라 불리는 푸이그라는 복합 기업이 있거든요. LVMH 같은 회사입니다. 그 복합 기업에 팔렸는데 원래 이 회사를 로레알이라는 프랑스의 화장품 로레알. 거대한 집단이잖아요. 엘라스 냈어요. 그렇죠. 전 소중하니까요. 뭐 이거 하는 그 회사가 인수를 하려고 했었죠. 그때 가격이 예, 제시했었구나. 그때 비딩한 금액이 1조 3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보다 더 높았으니까 딴 회사에 팔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후익에 그렇게 팔았어요. 이제 지금도 열심히 실험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MZ세대들한테 이렇게 매혹을 주는 요소가 됐을까? 이 사람 개인의 서사, 조향사가 아닙니다. 이 이런 묵은본. 근본적인 혁신은 근본이 없는 자가 그렇죠. 그 업계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농구 선수였어요. 프로농구 선수였다는 거예요? 7살 때부터 농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또 혼혈이에요. 엄마가 인도 사람이고 아빠가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서 아버지가 버렸죠. 싱글맘 엄마 밑에서 오케이. 자라면서 별별 일을 다 했겠죠.
농구를 재능이 좀 있다. 해봐라 이래가지고 집이 가난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농구 선수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키가 196이었거든요. NBA를 가야 되는데 거긴 좀 어려운 거예요. 이탈리아의 무슨 2부 리그 같은 데서 1년 정도를 뛰어보고 그다음에 스웨덴으로 갔는데 프로팀에서 계속 고배를 맞은 겁니다. 더 이상 프로에서는 받아주기 좀 어렵다. 슈퍼마켓 점원도 하고 건설 노동자도 전전하다가 내 삶을 한번 바꿔봐야지 하고 스웨덴의 왕립예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회화를 공부해요. 믹스드 미디어라고 다양한 혼합 매체를 써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열망이 있긴 있었나 보네. 이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보죠. 오케이. 그렇게 졸업을 하고도 길을 못 찾아서 이러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유명한 조향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향이라는 걸 왜 하게 되셨어요? 질문을 아마 던졌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피에르 몰프라고 하는 유명한 이 조향사가 향을 왜 좋아하냐고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상 깊은 단어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엄마가 인도인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버렸죠.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서 갔었던 인도의 벵갈 지역의 풍경들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그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향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벤 고햄의 머릿속에 이 말이 확 망치로 치는 것 같았던 그런 충격을 줬다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향 코스를 밟을 수가 있습니까? 아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정통으로 조향 코스를 피니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묵은 본 일단 부딪혀 보자. 처음부터 만들어 보자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러면서 향을 만들어서 계속 갖다 바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습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조합해보고 저렇게 조합해보고 네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그 양말 들고 간 거야? 갈 때마다 퇴짜를 맞았죠. 그랬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건 운동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단순 반복? 정말 레이업 슛을 하루에 2,000번씩 하는 그 과정에서 내 몸의 특수성, 신장이나 손의 크기, 그립 쥐는 정도에 따라서 변하듯이 향도 이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시적이고 우직하게. 뭐 이런 놈이 있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좋다. 내가 너한테 제자 2명을 내가 붙여줄게. 괜찮은 조향사 2명을 붙여준 겁니다. 운이 좋았다. 예. 근데 뭘 했냐면은 자꾸 퇴짜만 맞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초를 만들었어요. 향초는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쉬우니까. 그 향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팔고 이제 그걸 먹고는 살아야 되니 향초도 큰 비즈니스죠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빛을 못 봤지만은 사실 서양의 중세에서는 12세기부터 전문직이 있었어요. 해리포터 이런 것처럼 그 성이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는 말도 있잖아요. 포터니까 도자기 만드는 사람 뭐 이랬듯이 양초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성이 하나 있어요. 챈들러라는 이름인데 챈들러. 호성이 거기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해갖고 야가 이케아를 뚫어요. 향초 가지고는 이케아까지는 뚫었어.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케아까지 갔다는 것만 해도 이미 그럼요. 향수 이전에 자기 나름의 일가를 만들었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브랜드의 이름이 바이레도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로 타이포그라피라고 해서 바이레도. 어때요? 되게 독특하지 않으세요? 세련됐는데? 근데 그 B자를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13자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네. B자가? 이 13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농구 선수할 때 13번이야? 등번호였습니다. 바이레도라는 게 언어적으로 하면 영어의 바이예요. 전치사 바이에 바이. 그다음에 레도는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향이라는 뜻의 레돌런스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리스 놈들은 이 향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는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향에 대하여라는 과학책을 써요. 좋은 향기, 이건 센트라고 하지만 똥냄새 같은 건 이건 악취라고 우리가 번역하지 않습니까? 오돌이잖아요.
레놀런스라는 말 자체가 정말 멋있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뜻의 레와 올랑스, 그러니까 기억을 품은 향이라는 뜻이 결합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로고를 만들게 됐던 로고 겁니다. 잘 만들었네. 타이포가 아주 예. 세련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 바이레도를 만들어서 자기를 처음 이 조향의 세계로 초대했었던 피에르 울프의 말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특정한 기억들을 계속해서 향으로 번역을 해내죠. 그래서 1번이 뭐였냐면 자기를 버렸지만 계속 그리워하는 아버지에 대한 거. 야. 그 청신한 기억을 갖고 싶어서 1번 향수가 그린이었습니다. 대단히 목적지향적으로 딱 냄새를 만들었구나. 목적적이에요. 그게 딱 있어요. 그다음에 2번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센스 챔부르. 인센스는 인도 사람들 향 피우는, 챔부르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엄마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자기 도시에. 기억 속에 있던 광경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냄새가 명쾌하고 분명하겠네. 예. 당신의 기억을 촉발시켜주는 총알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세 번째에 나온 건 또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간호 선생님들이 극진하게 보호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연상을 해서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들이 극진하게 돌봐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간호사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기고 그 위에 장미를 그린 랩을 싸서 다니는 게 그 사람에 대한 헌사 같은 거였대요.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로즈 오브 노맨스랜드, 노맨스랜드라는 게 중립지를 말하는 거예요. 중립지. 양쪽 모두 점령하지 못한 그렇죠. 중립지역. 거기에서의 예. 장미. 이거 네. 사실은 에로틱한 거야. 에로틱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이 영화를 모르실 텐데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딱 그 영화 떠올리시면 돼요. 이 향수가 뜬 이유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아주 명쾌하고 명쾌해요. 단순하게 향을 만들었구나. 섞는 것도 네. 복잡하지 않겠다. 향수를 만들 때 45가지에서 거의 50가지 정도의 많은 재료를 쓰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 이것저것 섞어서 가다가 이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좀 원하는 게 정확히 있었어. 향수 재료를 딱 15가지 이내로만 썼던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 게 정확하게 있으니까 네. 금방 그 길로 간 거지. 그렇죠. 이 사람 표현대로 하면 추억은 선명하게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묵은 본으로 시작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저처럼 상품 기획이나 개발을 대기업에서 배워서 해오고 사람들을 가르쳐 온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죠. 예. 자고로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제품군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샤넬에서 처음엔 모자 장사 쪼맨하다가 옷으로 날리고 그다음에 다양한 잡화로 가면서 끝에 향수로 가게 되는 이런 식의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역순이에요. 향수로 시작을 해서 핸드백을 만들고 선글라스를 만들고 그래요? 담요를 만들고 역으로 그 향을 뿌려서 쓸 수 있는 제품군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요. 대형 브랜드들이 하는 정반대로 거슬러 가면서도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 있는. 향을 뿌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었다. 말이 되네. 참 이 사람은 요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스웨덴에서 출발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스웨덴 사람이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었어요. 스웨덴 사람. 스웨덴 특유의 굉장히 정적이고 기본적인 사회복지가 돼 있고 그렇죠. 조급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네네. 자기 실력에 가까운 거거든, 이런 거 전부 다. 느림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북유럽을 우리가 가보면 도로가요. 걷기 불편하게 돼 있는 거 아세요? 뾰족뾰족 돌들 되게 많이 그렇지. 튀어나와요. 코블스톤이라고.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막 물으니까 느리게 걸으시라고요. 그 현지인이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향을 만드는 실험실은 스웨덴에 있어요. 장사는 어디서 해요? 파리에서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무국적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규정을 되게 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부러 거부하는 게 아니고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음.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근본이라는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위계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지. 삶의 문법이 명확해진 어떤 세계를 얼마나 말한다면 재미없어. 무근본은 옆으로 막 퍼져가는 거죠. 묵은보는 막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업 슛도 2,000번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레이업이 나오듯이. 그렇죠. 막 하다 보면은 네. 꼭 그 각도로 해야 되나? 자기만의 각도가 나온다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랬잖아요. 글 잘 쓰고 싶다고 운동선수처럼 몸이 건강해야지 이랬잖아요. 네가 미친 듯이 그렇게 글을 쓰려면 그만 건강해야 되고 그 정도의 몸을 가져야 예술도 미친 듯 실험하고 써보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내 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 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열심히 운동합시다.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 저 요즘 살 좀 뺐습니다. 얼굴 예뻐졌어요 요즘. 이 사람이 아까도 역순으로 제가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향수하고 메이크업 기구도 만들고요. 메이크업 기구? 마스카라 이런 거 하죠. 마스카라를 이제 22년에 냈는데 이 사람은 옷도 합니다. 찌개다시에서 지금 찌개다에서 메인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찌개다시에서 지금 회 메인으로 가고 예, 있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수트에 대해서는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아 수트도 만들었어. 이 사람이 스웨덴에서 한 150년 정도 된 음. AW 바우앤코라는 회사랑 협업을 해서 모델을 다 농구 선수들만 썼습니다. 굉장히 루즈하고 크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잘하기는 예. 북미에서 자란 사람. 북미에서 자라서 캐나다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그리고 농구를 했잖아. 음. 거기에 주류는 흑인이란 말이에요. 큰 농구 선수들이 예. 굉장히 큰 양복, 예. 헐렁헐렁한 양복. 야, 그걸 어떻게 알지? 그 패션이 납득이 안 가는데 예. NBA 농구 선수들이 양복 입고 나오면 대부분 그렇게 입고 그쵸, 나오거든. 되게 마이클 조단도 맞아. 바지폭 엄청나게 넓은 거 예, 예. 후줄근하게 입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패션은 또 어디서 왔냐면은 갱스터들, 힙합. 힙합. 자기 형이 감옥 가가지고 동생이 형 옷 입어가지고 헐렁한 길거리 패션 네. 그 간지를 갖고 온 건죠. 네. 아무리 향수로 세계적 대박을 쳤어도 네. 그 정서를 가지고 디자인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네. 2019년에 NBA 농구라는 테마로 향제품들을 내면서 옷을 했는데 일반 백인 남성들은 절대 못 입을 양복이에요. 보자. 일단 아, 재킷이 얼마나 기냐면 아유 진짜 내가 이럴 엉덩이 줄 알았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바지는 배바지예요. 복식사에서 이런 형태의 옷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요? 흑인 인권 운동하던 말콤 X라는 사람도 말콤 X. 이 수트를 입었습니다. 주트 수트라는 거예요. 허리까지 올라오는 거. 네, 배바지 입고 막 이런 거를 했는데 백인 사회 내에 인종 차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저항하던 사람이 꼭 흑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멕시코 사람들 막 여러 이민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옷을 입으면서 이민자의 어떤 더러움 이런 걸 드러내면서 자기들끼리 파티도 하고 또 사실 이런 게 있었는데 2등 시민의 예, 2등 시민. 껄렁한 패션이에요. 그렇죠. 이게. 트럼프 같은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애들은 사회에서 제거를 해야 되죠. 범죄자들이지. 1942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주트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기득권에 저항하는 어떤 자유의 상징 뭐 이런 이런 거. 옷을 어떻게 입어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옷 디자인하면 안 돼. 옷은 그래서 이제 옷은 많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핸드백이랑 선글라스 이런 건 되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 옷은 요때 물을 먹은 게 아닐까 하는 아니,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 그랬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향에 대한 연구하면서 향을 잘 자, 만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있습니다. 향수를 만들었고 양복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담요 만들고. 담요도 만들고 바이 프로덕트라는 제품군을 어. 새로 만들었어요. 부산물이네. 재밌는 게 참 이름 잘 지은 잘 게 지었네. 바이 레도에서 출발해서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니까 향의 부산물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야, 어차피 돈도 이제 뭐 조 단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래가지고 해보고 다 해보는 거지. 진짜 별별 제품군들을 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능이 없는 분야에서도 막 하는 거지. 돈이 많으니까. 1조 3천억 입지전적인 인물이네. 입지전적인 인물이 그리고 스웨덴 이었기에게 성공했다.